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짐이 이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과 같이 조짐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그널을 줍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나 이쪽에서요, 정부 여당 쪽과 충돌하는 거, 이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조짐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조짐이라고 하려면은 정부 여당이나 범진보 좌파 요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중립지역에서 그런 반발 현상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첫 시그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사실 저나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에는 너무 시퍼런 정권 초기였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이야기고 하니까 오늘 얘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권이 절반 지난 시점, 즉 최근부터 계산했을 때에는 바로 이 진중권 교수가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우리 최고 권력자 이 문 씨가요, 폭망을 했죠. 여기에는 우리 광화문과 각지에서 투쟁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크고요.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고생했던 우리 검찰, 그리고 우리 진 교수님 역할도 최근에는 매우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공격은요, 내부 출신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진 교수님은 내부의 어떠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알린 것은 아니지만은 외부에 나타난 현상만을 그것을 재해석해 가지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좌파들의 머리님이 제대로 깨지고 있죠. 그러한 점에서 효율성 면에서는 우리 진 교수님이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상한 조짐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참여연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참여연대 간부가 사직을 했는데요, 이미 조국 사태 때인 지난해 9월에 김경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퇴를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나타난 조짐인데, 이에 대해서 역시 범진보 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에서 최근에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이견, 참여연대 간부 사직, 이러한 제목으로 참여연대 간부들의 사직을 다루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기사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연대의 김경률 위원장은 회계사죠. 이분이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팩트로 공격을 한 것이니까 누구도 제대로 딴지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욕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조국을 수호하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도요, 진중권 교수와 매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인 작년 10월에는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이 참여연대를 공개 비판하면서 떠났습니다. 조혜경 실행위원은 회원 게시판에서 뭐가 됐든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이러한 오명을 자초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참여연대 간부 2명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부당하다, 이러면서요, 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과 나아가 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거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이러면서 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소장은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그리고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부당하다면서 이 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분이죠. 자, 이렇게 이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이 참여연대 내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발로 2명이 떠났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이번에 양 소장이 반발하면서 떠나게 되었으니까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에서 이 3명이나 떠난 것입니다. 이 참여연대 간부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된 것은 아닌데요. 저는요, 이런 것이 매우 큰 조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어떠한 이익 때문에 이익이 부딪혀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수한 시민단체 내부에 양심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요 힘으로 세워진 정부인데 벌써 그 내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문통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직을 떠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떠나는 것은 그것은 이 정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제가 여러 번 단순한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이 진보 측에서 이러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보수 쪽에서는 쉽지는 않지만요, 꾸역꾸역 뭉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보수 쪽 정당의 지지율이 어제의 그 리얼미터 발표에서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청와대가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 인권위원회에 이 조국에 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청와대가 심한 자살골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인권이 진정 뭐 이런 거는요, 권력이 없는 이 사회적 약자가 최후 수단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인권위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의회마저 장악을 해서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 이 정부와 여권이,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이 청와대가 인권위에 이 진정을 넣었다는 거, 이거는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더구나 진정을 넣은 그 대상이 바로 조국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그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정수석을 하고 이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반성은 하지 않고 무슨 뭐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 건지, 저는요 이거 너무나 이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도 너무한다, 상식에 반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단체라면은 진보 쪽에 가까운 단체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회라는 이 자체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라서 성향 자체는 모두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었는지 인권운동 사랑방,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제기 활짝 등등 해서 15개의 인권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라는 곳은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그러한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 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뭐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요, 청와대가 매우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착오를 보냈다고 뭐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원래 공문은 그대로 접수가 된 것 같고, 뭐 중복해서 추가로 갔던 공문을 잘못 보낸 거라서 취소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결과적으로요, 그러한 공문을 권력기관에서 보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더구나 이번 건은요, 조국이가 자신이 청원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이 조국을 위해서 청원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청와대가 인권을 위해서 청원을 올린다면요, 조국 말고 조국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인권에서는 침묵을 하고 왜 이 조국에 대해서만 옹호를 하고 청원서까지 대신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의 행태가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 조국이 무슨 약자입니까? 조국이 뭐 반성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 연초에 이 문통이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두고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았는데요. 저도 방송을 했었죠. 이 혹시 문통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서 이 심기 보좌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이 청와대가 그러한 인권 침해 청원을 인권위원회에다가 딱 올린 거라면요, 이거는 뭐 고려시대 아니면 뭐 조선시대 요때의 그 왕의 심기를
부하들이 신하들이 미리 읽어가지고 기침만 하셔도 목이 마른 건지 아니면 목감기가 걸린 건지 이것을 알아서 챙겨준다 뭐 이런 건가요? 최근 흐름을 보면요, 힘으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 이후에 상당히 지금 정부가 제왕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진보 쪽 단체들도 확실히 지금 이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상한 조짐의 하나가 또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구 출신으로서 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죠. 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분도 잠재적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이 김부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사회적 강자다. 인권위는 약자를 우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는 이 조국은 좀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김부겸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힘으로 밀어붙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구의 민심을 김부겸 의원이 전한 것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허리를 끄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인사를 한 거는 그만큼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름 균형을 맞추는 듯한 언급을 했지만은 이 정권에 칼을 들이대니까 검찰이 허리를 끊었다. 이러한 표현을 들어서 대구 민심을 전했다는 것은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발언이죠. 자, 이렇게 저는 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의 반발, 그리고 인권위 사태로 인한 인권단체의 반발, 이런 것을 들어서 이상한 조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법원 판사님들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이 검찰 조직 내부 통신망 2플러스에서 지금 검사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법원 내부에서조차 특히 이 정부의 우호적이었던 판사들조차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를 불응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내부 게시판에서 어떤 한 판사님은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구속영장도 불응하겠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지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영장 전담 법관이 이 기초적인 대상 특정도 안 하다니 구차한 주장이고 대단히 웃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님은요, 검사들이 수사 절차 적정성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와대의 그러한 반응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법원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마디로 법원이 청와대 편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고민은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얼마 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우리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우리 믿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판사보다도 우리나라 판사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강하게 믿어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할수록 상대방에서도요, 그 믿음을 저버리기가 힘들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믿고 맡기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믿어주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조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인권단체에서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낸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도 어찌 보면 일말의 그 정의감, 이러한 순수한 점이 남아 있거든요. 진중권 교수같이 그러한 순수성이 남아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균열이 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별로 믿을 수 없는 여론 수집기관,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과 이 한국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지지율 이것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이 정도면요, 사실은 역전했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막는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틀어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균열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이 빠른 진도는 아닐지라도 꾸역꾸역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내부 균열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